전 시간에 평가 측광하고 스팟 측광을 했는데 여러분 카메라에 보다시피 어느 카메라고 이 옵션이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만 보시면 그냥 바로 알 수 있어요. 이건 어느 자기가 지금 어느 옵션에다 놓고 찍는지 그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쉽게 눌러가지고 조절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쉽게 사용자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고장나고 뭐 이런 거 아니니까 그렇게 쉽게 변화시켜서 사용할 수가 있다는 점. 자, 측광은 여러 가지 부분 측광, 평가 측광 뭐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보기 쉽게 평가 측광과 스팟 측광 두 가지를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전 시간에도 약간 얘기했지만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평가 측광은 이렇게 표기가 되고 스팟 측광은 이렇게 표기가 돼요. 스팟 측광을 놨을 때에는 이 스팟 점 하나로 해서 조도나 광도 모든 것을 측광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결국엔. 그리고 평가 측광은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여기저기 이렇게 측광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스팟 측광은 가운데 점 하나, 어떤 것은 뭐 제조사마다 이렇게 다를 수는 있는데 캐논에서는 보통 네모진 이 둥근 것도 없고 네모진 걸로 해서 표기 하나로 해서 딱 나와요.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스팟 측광이다. 자, 화면 전체의 빛을 밝기를 측정하는 것을 우리가 평가 측광이라고 한다. 네. 스팟 측광은 스팟만 가지고 빛의 밝기며 조도, 광도 이런 것을 빛을 측정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전체를 할 것인지 그냥 스팟만 측광을 할 것인지 그것만 여러분이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우리가 제조사별로 이렇게 보면 이제 캐논, 소니, 나이콘 뭐 3대 이렇게 보는데 거의 똑같아요. 그림만 좀 틀렸다 뿐이지. 자, 앞쪽 것은 나이콘 거고 뒤에 것은 캐논 거예요. 자, 여기에서 멀티 측광, 패턴 측광이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어요. 여기 이렇게. 근데 여기에서는 캐논에서는 평가 측광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 자, 중앙부 중점 측광 가운데만 이제 중앙부만 하는 것을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네모지게 이렇게 중앙부만 측광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스팟 측광은 점 하나로 해서 똑같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시겠죠? 캐논과 나이콘 차이. 여기 보시면 똑같아요. 이게 캐논을 얘기한 건데 중앙부 평균 측광, 부분 측광, 그리고 부분 측광, 그리고 평가 측광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는 보통 멀티 패턴 측광, 평가 측광을 많이 이렇게 표준으로 맞춰놓고 사용하는데 쓰다 보시면 그게 불편해서 보통 저희 같은 경우는 스팟 측광을 많이 써요. 딱 점 하나로 해가지고 스팟 측광. 자, 결론은 이제 결론은 전체 측광은 말 그대로 화면 전체를 기준으로 반사율을 측광하는 거고 중앙부 중점 측광은 화면 전체가 아닌 화면 중앙부 부분 3분의 2 정도만 3분의 2 정도 기준으로 해서 반사율을 측광한다. 단 반대로 또한 스팟 측광은 한 지점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빛을 측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정확한 결론이에요. 자, 닭장에서 닭이 우리가 50마리가 논다고 쳐봐요. 뭐 개장에서 개가 50마리 놀든 그건 상관이 없는데 전체 화면으로 잡아가지고 골고루 빛을 분산해서 평균을 내서 찍는 것을 우리가 평균 측광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스팟 측광은 화면 속에 특정 한 부분의 밝기만 측정하는 거예요. 아까처럼 전 시간처럼 그 창 안에 있는 사람을 찍을 때에는 그 사람한테 스팟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만 딱 찍었기 때문에 거기만 측광을 우리가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할 때는 어때요? 전체적으로 할 때는 이 평가 측광으로 멀티 패턴 측광, 평가 측광으로 한다. 그 얘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반대로 스팟 측광은 닭 50마리 중에 제일 이쁜 애를 내가 찍고자 할 때 딱 개를 평균을 내서 찍는다. 네. 자, 이 두 가지 측광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사진을 찍어봐요. 네. 그러면 어떻게 나올까? 뭐 스트로보나 조명 이런 것은 사용할 때 스튜디오나 이런 데에서는 측광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스튜디오에서는. 왜? 스튜디오에서는 조명과 이런 등을 많이 조명을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걸 안 쓸 때에는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반대로. 그러니까 스냅과 인물 사진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아래 그림을 보실 때 어때요? 한쪽은 검고 한쪽은 밝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인물의 노출을 잡기 위한 피사체를 강조시킨다는 거예요. 강조. 나머지는 별로 신경을 안 쓴다는 거지. 네. 그러니까 모델의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을 더욱 강조시킬 때 이런 때에 이 측광을 사용한다. 자, 중앙부 원이 스팟 측광 기준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를 딱 이 사람 코를 잡았으면 코가 중앙이 되니까 전체가 똑같이 나오겠지만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찍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스팟을 갖다가 이 볼에다 주고 찍었더니 한쪽은 어둡고 이쪽은 밝게 나오더라.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달라지죠? 왜? 한쪽에 여기에 있는 것을 잡았기 때문에 이쪽만 계산을 해가지고 밝기를 갖다가 만든 거고, 이쪽을 잡았으면 여기가 밝아지겠지만, 그죠? 지금 왼쪽에다가 잡았기 때문에 한쪽은 컨트라스트가 밝고 한쪽은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표현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스팟 측광을 갖다가 찍는 거예요. 거기다 얼굴에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이 생각되지는 부분, 즉 어두운 곳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면 어두운 곳 노출을 잡으면 되고, 반대로 밝은 빛의 부분이 노출이 중요하면 밝은 부분 노출만 잡으면 된다. 일반적으로는 너무 밝지 않고 너무 약하지 않은 중간 이상의 노출을 잡는 게 제일 무난하고 좋다. 네. 너무 노출이 밝으면 사진 보정하기도 어렵고, 밝은 사진은 절대 노출이 오버 노출이 되면 그 사진은 고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어두운 건 그래도 고치면 어떻게 돼요? 노이즈가 약간은 나타나겠지만 많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밝게는 할 수 있지만 밝은 것을 갖다가 아래로 어둡게 만들려고 하면 그 사진 버리는 게 낫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진을 약간 어둡게 찍고 뭐 제일 중앙에다 놓고 어둡지도 않고 밝지도 않고 딱 정확하게 찍으면 좋겠죠. 근데 어떻게 다 찍은 게 어둡게 나왔을 때는 밝게는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밝은 빛에서 찍은 사진을 갖다가 그걸 고치려고 한다?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시간만 많이 낭비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밖으로 출사를 할 때 뭐 굉장히 밝은 빛에서 사진을 안 찍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왜? 머리가 힘들어요. 이게. 찍기는 찍겠지만 힘들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아침 오전 중 그쯤에서 찍고 오후 중에서 찍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에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한 대낮 1시, 2시, 3시 뭐 이쯤 막 쨍쨍 내리쬐는 데 가서 찍으려고 하면 안 된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 어떤 진상 손님이 오면 그러지. 식당에 와서 라면 하나 시키는데도 저기 맵지도 않고 아주 맵지도 않고 아주 또 안 맵지도 않고 중간으로 라면을 끓여오라고. 그럼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욕 같겠지. 바로 그렇게 선택을 해주면 좋지만 그게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또한 기계가 하는 일이라서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약간 차라리 어두운 사진이 조금 낫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께서 노을을 찍을 때, 예로 노을을 찍을 때 노을이 밝은 쪽을 선택했을 때 피사체는 엄청 어둡게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런데 카메라를 뭐 갑자기 파워를 탁 켰을 때 굉장히 밝아진다든가 이렇게 어떻게 좀 움직였는데 굉장히 밝아졌다든가 하는 그러한 경우를 느낄 거예요. 여러분들이 카메라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찍을 때. 이때는 우리가 왜 그럴까? 노출 고정이라는 그 버튼이 있는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노출 고정은 AEL 버튼이라고 해요. LEA 버튼. 이건 어디나 다 있어요. 이렇게 AEL 여기 꼭 저기 AEL이라고 돼 있죠. 이건 소니인데 카메라가 소니인데 여기에도 AEL 버튼을 딱 눌러주면 그리고 나이콘도 이렇게 AEL, AFL 해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버튼이. 이게 노출 고정 버튼이에요. 캐논도 역시 여기 별표 있죠. 별표. 네. 별표를 딱 눌러주면 고정이 돼요. 네. 노출 고정. 이제 저게 뭔 용도인지 이제 아셨죠? 네. 소니는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나이콘은 AL, AFL 이렇게 버튼이 있으니까 그게 노출 고정이니까 또 캐논은 별표를 눌러가지고 노출을 딱 고정을 시키면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카메라가 움직일 때마다 밝기가 변하더라. 그렇지만 이것을 사용하니까 그런 게 없어지더라 그 얘기예요. 자, 노출 잡은 곳과 초점을 잡은 곳이 다를 때 노출 고정을 해주고 찍어야 된다. 자, 여기 인물 사진을 지금 우리가 사진을 찍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노출을 고정을 여기 이쪽 어두운 부분에다 딱 고정을 시켜요. 그리고 밝은 쪽 광대뼈 쪽에다가 초점을 딱 잡아요. 노출 고정 후 초점 잡고 딱 찍으니까 이러한 사진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컨트라스트가 완전히 다른. 네. 안 그러고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찍을 때는 평범한 사진이 되겠지. 그렇지만 노출 고정을 딱 시켜놓고 찍으니까 반반 이런 식으로 반반 치킨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출 고정과 아닌 것이 굉장히 이렇게 얼굴의 명암이 이렇게 달라지더라.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촬영자가 밝은 부분에 노출을 잡고 어두운 부분에 초점을 잡고 촬영을 두 개라고 하고 싶을 때 어두운 부분을 노출을 잡고 나서 노출 고정한 다음에 밝은 부분에 초점을 잡고 촬영하는 것이 최고의 선택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복잡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A모드보다 M모드가 쉽다고 얘기해요. 여기에서 매뉴얼 포커스 M모드에다 놓고 딱 찍으면 자기가 저걸 하는데 근데 모든 사람들은 이 M모드를 안 쓰려고 그래요. 왜? 자기가 연습량이 부족하고 그것도 하나의 짬밥인데 보통 뭐 프로페셔널한 사진작가만 M모드 쓰나? 그건 아니에요. 프로페셔널한 사람들도 A모드 쓰고 다 써요. 다. 그렇지만 처음 이 접하시는 분들은 M모드가 뭐 겁부터네요. 나 이거 못 만져. 그냥 B모드로 찍을래. 왜 자꾸 B모드만 고집하려고 찍냐고요. 제조사에서 그냥 제일 찍기 좋게 만들어줘서 그건 아니라는 거죠. 찍어봐야죠. 그냥 M모드로 해가지고 못 찍어도 돈 들어가는 거 없잖아요. 아니면 버리면 그만이니까. 찍어가지고 여러분 것을 만들어야 돼요. M모드를. 지금 이것은 우리가 ISO는 뭐 400, 600, 800을 놓은 게 아니고 자동 모드에다가 보통 놓고 쓰니까 자동.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P모드에다 놨어요. 프로그램 모드에다가. 이것은 제조사에서 여러분들 귀찮지 않게 값을 다 구해가지고 최적의 상태로 만들어가지고 밝기만 조정해서 찍어라 그 얘기예요. P모드는. 네. 그러니까 다 잘 나올 수밖에 없지 사진은. 그렇지만 M모드에다 놓고 찍을 때에는 이러한 작품 사진들 이런 거 찍을 때는 거의 다가 M모드에서 실행된다. M모드. 예. 매뉴얼 모드에서는 조리개를 건들지 말고 간단히 셔터 스피드를 올리고 그리고 내려서 빛을 많이 주고 빛을 적게 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얘기예요. 이게. 아시겠죠? 그래서 자꾸 M모드를 찍어보세요. 자, 평가 측광, 멀티 측광이라고도 이제 얘기하고 평균 측광이라고 하는데 평균 측광, 즉 멀티나 평균 측광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과연 언제 쓸까? 네. 언제 쓸까? 자,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전체적인 스토리를 갖다가 그 한 장면을 담을 때 그런 때에 우리가 쓴다. 평가 측광은. 예. 아시겠죠? 자, 우리가 여행을 간다든가 관광 등을 가가지고 우리가 전체적인 이 스토리를 담고 싶어. 그럴 때에는 평가 측광에다 놓고 찍는다. 평가 측광 모드는 A모드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매번 얘기를 했는데 각자의 그 카메라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매뉴얼을 A모드가 어떤지 평가 측광이 어떤지 그것을 알아보셔야 된다. 여기에서는 지금 캐논에 대해서 캐논에 맞춰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 스토리를 사진을 갈대를 이렇게 찍을 때 이런 식으로 너무 밝은 곳을 선택하면 안 돼요. 밝은 곳을 선택하면 어때요? 사진이 전반적으로 다 나가겠죠. 그러니까 약간 너무 어둡지도 않고 저건 중간 부분을 선택을 해가지고 거기다 맞춘 거예요. 여기도 전체적으로 스토리가 이렇게 빛이 나오는 등인데 여기 중간 요 부분에다 맞춘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컨트라스트가 어느 정도 잡혀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온다.
네. 그래야 골고루 박다. 골고루 이렇게. 네. 여기다 딱 했더니 골고루 밝은 거예요. 이쪽에다 했으면 어떻게 했어요? 골고루 어둡겠죠. 여기는 완전히 하얗겠죠. 그래서 약간 자기가 초점을 어디에 측광을 어디다 맞추는지 그걸 부분 노출로 해가지고 맞춰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에서 인물 사진의 경우인데 초점은 촬영자가 제일 가까운 눈, 내가 봤을 때에 가까운 눈. 그러면 초점을 이쪽 왼쪽에다가 딱 맞췄겠죠. 자, 그러면 어때요? 스팟 측광을 한 부위는 이쪽이야. 네, 초점을 잡은 데는 이쪽이고. 그러다 보니까 측광은 밝은 광대 쪽에 하고 노출을 고정시키고 초점은 눈에다가 이쪽 가까운 데다 딱 맞췄어요. 그랬더니 하나의 이렇게 작품 사진이 나오더라. 네. 이런 사진은 평가 측광으로 찍은 거예요. 전체적인 분위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네. 스팟 측광을 했으면은 얘들만 맞기 때문에 이 딴 부분은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평가 측광으로 해서 이렇게 찍었다. 네. 지금 여기도 멀티 평가 측광으로 찍은 거예요. 골고루 이렇게 밝게. 자, 여기에서는 지금 이제 오후 일몰 때 뭐 산타모니카 해변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사진을 찍을 때 여기도 어두운 부분이 아니고 두 번째로 밝은 지점, 아주 밝은 지점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밝은 지점을 딱 찍어가지고 스팟 측광을 이용해가지고 촬영을 하면 실패를 않는다. 네. 이런 때는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요. 여기를 밝게 하던가 아니면 여기가 어두워지겠죠. 그렇지만 여기를 해야만이 인물은 어두워도 운치가 있기 때문에 사진을 이렇게 찍는 거예요. 이제 측광 거의 이해하셨죠? 측광. 나중에 이게 무엇입니까? 하면 또 안 돼요. 이게 분명히 오늘 여기 전 시간 마지막하고 오늘 노출 측광에 대해서 분명히 부분 측광, 평가 측광, 스팟 측광 이거 확실히 여기서 배웠는데 나중에 또 엉뚱한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노출 보정에 활용해요. 아까 이제 얘기했듯이 노출 보정인데, 우리가, 이 노출 보정은 어때요? 작품 사진에서 많이 찍죠? 노출 보정. 너무 빛이 오버 노출되고, 중간 정도 어둡고, 이것을 노출 보정을 고정을 시켜가지고 이제 찍는 그 노출 보정의 활용이에요, 활용. 네. 자, 노출 보정은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원하는 밝기를 만들고자 할 때 빛의 양을 조절하는 것을 우리가 노출 보정이라고 그래요. 노출 보정. 그러니까 사진을 찍을 때 뭘로 찍죠? 조리개 우선 모드. 그러니까 A, 나이콘의 A나 캐논의 AV 모드를 갖다가 돌려가지고 거기다가 조리개를 우선 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찍는다고 했을 때 밝기를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조절을 하는지, 자,
조직의 우선 모드는 소니나 나이콘에서는 A에 그냥 A로 표기가 돼 있고 캐논은 AV로 돼 있고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조직의 우선 모드다. 자, 이것은 어디가 있느냐? 카메라에 이 동그란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처음에 B가 있어요. B 샷다 발브 모드. 그 다음에 M 매뉴얼 모드. 그 다음에 A 똑같죠? A. 그 다음에 조직의 우선 모드. 그 다음에 TV가 있어요. TV 타임 시간 우선 초우선이죠. 그러니까 사진 찍을 때 시간 빠른 셔터 스피드 우선 모드예요. 그게.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P 모드가 있어요. P 모드는 제조사가 이 카메라를 만들 때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좋게 찍을 수 있게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단지 이걸 돌려 가지고 조그 다이얼을 돌려 가지고 밝기, 어둡기 요것만 조정하고 셔터만 그냥 초점 잡고 셔터만 누르면 자동으로 입력되는 그런 방식의 모드가 P 모드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카메라를 사가지고 그 다음에가 이제 자동 모드인데 여러분들이 자동 모드는 약간 파란색으로 해서 둥글게 이제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통 우리가 카메라를 사면 잘 모르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은 어디다 놓고 찍어요? 자동에다 놓고 찍죠. 자동에다 놓고 찍으면 사진이 잘 나올까요? 절대 잘 안 나와요. 이 카메라는 프로페셔널 DSLR들은 후보정 카메라예요. 후보정. 먼저 찍고 다시 보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카메라라고. 그냥 일반적인 카메라가 아니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걸 갖다가 교정을 하는 거예요. 교정. 자, 교정을 하는데 전전 시간에 얘기했었죠. JPEG와 RAW의 차이점. 네. RAW는 그대로 찍어가지고 가져오는 거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JPEG는 압축시킨 그런 사진을 가져오는 거고. 그렇지만 RAW는 여러분들이 그대로 가져온 것을 픽스를 후 보정을 통해 가지고 사진을 갖다가 재현하는 대신에 단점은 뭐가 있죠? 단점. 메가가 굉장히 많다. 사진 한 장에 막 40메가 이렇게 되니까 메모리가 금방 차버리겠죠. 그런 거에 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 JPEG는 나진으로 왔을 때 보통 8메가에서 왔다 갔다 해요. 8메가 정도 한 장, 사진은 한 장당.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완전한 그런 사진은 아니죠. 압축이 된 거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진은 그냥 JPEG일 뿐이지 선명도나 모든 게 틀리다. JPEG하고 RAW.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작품 사진을 찍을 때는 RAW로 찍어가지고 집에 가서 후 보정, 포토샵이나 이런 라이트룸에다가 후 보정을 해가지고 딱 사진을 봤을 때는 엄청난 차이가 느끼고 여러분도 자부심을 느낄 거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F.8 그러니까 ISO를 200일 때 자, 이건 뭘로 찍는다? 조직의 우선 모드라겠죠? F.8에다가 ISO 200일 때 노출값이 대략 60분의 1초에서 80분의 1초예요. 네. 이 정도 노출값으로 사진이 찍어보니까 피사체가 굉장히 밝게 나와요. 네. 왜? 노출이 60분의 1초니까 그 대신 흔들림에 조심해야 된다. 네. 자, 피사체가 밝게 나오는데 노출값을 체크해보면 이제 히스토그램이나 노출 오버 클리핑 하면 화면에 이렇게 나와요. 그 화면을 체크해보면 반짝이며
오버 노출된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사진을 이렇게 약간 확대해 놓고 보면, 자, 여러분이 아무 이상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확대를 쭉 해가지고 보니까 오버 노출된 부분이 이렇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선명도가 떨어지죠. 오버 노출된 부분에는. 네. 이렇게 봤을 때는 모르는데 약간 이 사진 마음에 들어 하고 조금 이렇게 보니까 화면이 반짝이면서 오버 노출된 부분이 이렇게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게. 자,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사진이 깜빡이며 장면이 바뀌면서 이렇게 알려줘요. 오버 노출됐다고. 네. 사진을 찍을 때 잘 보정해서 찍어야지. 찍고 난 후에 오버 노출을 보정을 하려고 하면 밝게 찍은 사진은 전에도 얘기했죠. 엄청 힘들다고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네. 시간도 많이 걸리고 사람 진짜 돌 정도에. 그러니까 밝게는 찍지 말라는 거야, 사진을. 너무 밝게 오버 노출 시켜가지고 그걸 교정을 하려고 하면 진짜 어려워요. 차라리 어두운 것을 노이즈가 좀 껴도 그런 것은 이렇게 할 수는 있어도 그건 굉장히 어렵다. 자, 그러면 왜 노출이 이렇게 될까? 카메라는 배경이 검은지 하얀지 구별을 못한다. 이 바보들이다, 이건. 카메라들은. 네. 그걸 구별을 못해요, 카메라는. 절대적으로. 카메라는 단순해서 카메라에 들어오는 빛의 양만 가지고 읽어드리기 때문에 빛의 양이 적으면 빛을 많이 주려고 하고, 카메라는 빛이 적으면 빛을 많으면 적게 주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근데 카메라를 믿는다? 그건 아니다. 네. 카메라는 절대 흰색인지 검정색인지 구별을 못한다. 아시겠죠? 절대 구별 못해요, 얘는. 단지 우리가 조작으로 해가지고 얘들은 특성상 빛이 적으면 많이 주려고 하고 많으면 적게 빛을 주기 때문에 절대 검정색인지 흰색인지 쟤들은 구별을 못하는 생명이다, 카메라는. 자, 그래서 제작사마다 그것을 커버를 하기 위해서 버튼을 만들어 놨다. 뭔 버튼이냐? 아까 얘기했다, 우리가. 니콘 카메라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소니 카메라도 플러스 마이너스, 캐논 카메라도 플러스 마이너스, A 모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똑같죠? 이게 바로 노출 고정시키는 거예요. 노출 고정. 네. 자, 이 버튼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여러분들은 이게 뭐지? 나도 몰라. 그냥 있는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요. 절대. 쓰는 사람 거의 내가 일반 사람들 이렇게 보면 쓰는 사람 없어요. 하지만 이 다이얼 휠을 돌리면 플러스나 마이너스가 딱 떠요. 이거 눌러놓고 이렇게 돌려보면. 네. 자, 여기에서 노출값이 높을 때 마이너스 돌리면 노출값이 적고 플러스 돌리면 한 단계 원포인트가 올라가요. 그렇다면 앞에 사진처럼 처음 아까 이 앞전에 봤던 모델 사진이 오버 노출이 돼 있으니까 이 팔 부분이 한 단계 낮춰가지고 이걸 눌러가지고 한 단계 낮춰가지고 세팅을 해보고 촬영을 하니까, 자, 이 부분이 아까 나갔었죠. 이 부분이. 네. 근데 한 단계 딱 낮춰가지고 찍으니까 어때요? 선이 살아있죠.
여러분 눈에 보이시죠? 네. 이 부분이 흐리멍텅하게 너무 오버 노출이 됐었는데 지금은 딱 한 단계 낮춰놓고 지금 노출을 적정 노출을 딱 시켜놓으니까 어때요? 더욱더 선명하고 컬러도 살고 이런 식으로 사진이 변하더라. 네. 뭐가 노출을 갖다가 딱 세팅해 가지고 한 포인트를 딱 내렸어요. -1으로 세팅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변하더라. 그 얘기예요 지금. 자, 여러분도 그러니까 저 모드를 갖다가 한번 사용해 보세요. 그리고 오버 노출 안 되게 이렇게 안정적인 사진. 지금 저 뒷 배경만 보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어느 정도 멋있는 딱 지나고 모든 게 안정적으로 돌아왔잖아요, 사진이. 자, A모드 기본값이고 찍었을 때와 -1로 보정 노출을 했을 때와 이렇게 달라지더라, 사진이.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게? 네? 자, 첫 번째 찍었던 오버 노출 때의 사진과 그 다음에 여 아래쪽에 후에 보정한 사진과 디테일이 완전히 다르더라. 네. 자, 이제 반대로 배경이 밝을 때를 한번 찍어봤어요. 배경이 밝을 때. 카메라는 항상 적정 노출이라는 지정된 밝기로 촬영할 준비를 해, 얘는. 자, 배경이 엄청 밝으니까 피사체가 어둡죠. 그래서 우리가 해변 같은데, 자, 산타모니카나 말리부나 이런 데 가서 해변 가서 찍을 때 항상 피사체보다 배경이 밝기 때문에 어둡게 나와요, 이렇게. 또한 산 같은 데 가가지고 올라가서 찍으면 이렇게 밝게 어둡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변이나 산에 가서 프레쉬를 터뜨리는 이유가 바로 피사체를 살리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피사체보다 배경이 밝으면 항상 프레쉬를 터뜨려줘야 된다, 그 얘기예요. 자, 배경이 너무 밝으니까 피사체가 굉장히 어두워요. 지금 저렇게 보듯이. 그렇다고 플래시를 터뜨리면 색감이 나가죠.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플래시를 터뜨리면 된다 하는 얘기는 그냥 일반적인 얘기고, 플래시를 터뜨리면 터뜨릴수록 어때요? 색감이 밝아지니까 색감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색감이 달라지고, 또한 배경도 너무 밝아가지고 다 날아갔어요. 지금 이 사진 같은 경우 보니까 배경이 다 날아갔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주제가 지금 찍는 피사체예요. 사람이 모델이기 때문에 우리는 뒷배경은 신경 쓰진 않아도 돼, 여기서. 네. 그러면 만에 하나 노출 보정 다이얼을 한번 플러스 1로 여기서는 플러스 1 세팅을 해가지고 배경을 완전히 버리고 모델만 살리기로 그래서 찍어보니까 처음에 찍었던 사진들은 이랬는데 플러스 1을 해보니까 더 밝아지면서 뒷배경이 다 날아가니까 이럴 때는 내가 필요한 인물 이 사람만 건지겠다 해가지고 찍은 거예요. 네. 주가 되는 인물만 건지는 거죠. 이건 후에 찍으니까 저렇게 사진이 달라지더라. 자, A모드 기본값 플러스 1 노출 보정.
사진이 달라지죠? 인물이 밝아졌죠? 네. 그러니까 인물만 살린 거예요. 뒷배경은 신경 안 쓰고 이때는 어두웠는데 플러스 1을 시키니까 인물이 밝아지면서 뒷배경은 홀라당 나가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노출 보정에 신경을 써야 돼요. 이게 또한 완전 M 모드 수동 모드를 제외한 조직의 A 모드나 셔터 스피드 S나 T 모드나 ISO를 자동으로 해놨을 때와 같이 자동 모드가 하나라도 들어간 경우에는 바로 노출 보정값이 인식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용하는 안드로이드 폰 핸드폰에도 이게 노출 보정이 들어있으니까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찍으시는 분들도 참고하시면 돼요. 대충 이제 이해를 하시죠? 노출 보정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되는구나. 아니면 나중에 나도 저렇게 하면 플러스나 마이너스 1으로 한 스탑씩 내려가지고 찍어봐야겠다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프레쉬를 안 터뜨리고도 밝게 인물은 살릴 수가 있다. 아시겠죠? 자, 여기에서도 이제 똑같은 얘기인데 노출 보정으로 사진 밝기를 조정을 한다. 그냥 일례로 ISO만 높여가지고 밝기를 하려고 하지 말고 노출 보정으로 해가지고 사진을 꽃이든 뭐든 이렇게 찍을 때 이 보정을 시켜줘야 된다 그 얘기예요. 자, 노출 보정은 크가지 두 가지의 기준점이 있더라. 두 가지 기준은 자, 전자식 액정일 때와 광학식 뷰파인더, 지금 우리가 쓰는 광학식 뷰파인더와 이렇게 두 가지인데, 전자식 액정은 어때요? 결과를 우리가 전자식 액정은 이렇게 보면서 촬영할 수 있죠. 네. 자, 우리 핸드폰 보면서 촬영하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해가지고 이렇게 눌러. 그게 바로 전자식 액정이에요. 근데 광학식 뷰파인더는 어떻게 못해요? 찍어야 보니까. 그리고 결과를 전자식 액정의 장점은 결과를 미리 보면서 촬영을 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핸드폰이나 우리가 미러레스 카메라 이렇게 보면서 그림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구도도 맞추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DSLR 라이브 뷰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걸 통틀어 가지고 미러레스 카메라다 이렇게 얘기하고, 미러레스 뷰파인더 안에는 조그마한 모터가 들어있어요. 네. 그래서 뷰파인더를 보던 LCD 액정을 보던 항상 전자식 액정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전자식 액정. 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나가지고 뒤로 앞으로 이렇게 보면서 찍을 수 있는 거야 이게. 네. 핸드폰 역시 사물을 우리가 보고 찍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전자식 액정이라고 본다. 특징은 사물을 보고 찍을 수 있다. 그게 특징이다. 자, 그래서 전자식 카메라로 노출 보정을 하기 위해 다이얼을 돌리면 현실은 밝은데 찍고 보니까 어두움을 조절을 할 수가 있다. 현실은 이렇게 밝아요. 밝고 어두움을 마음대로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전자식 액정은 현실의 변화는 없지만
사진은 노출 보정 다이얼을 돌려서 밝기를 조절할 수가 있다. 네. 자, 사진을 찍으려고 지금 선인장을 이렇게 봤는데, 네? 여기에서 쭉쭉쭉쭉 돌리니까 밝아져요. 점점 밝아져요. 그러나 여기에 있는 원 피사체는 밝기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만 변하지. 당연하죠? 기계에서 작동을 하니까 그게 밝아지는 거지. 그게 바로 전자식 액정들이다. 자, 전체 측광하고 노출 보정하고 전체 측광 상태로 맞추고 노출 보정 다이얼을 돌려가지고 밝게 찍거나 어둡게 찍을 수가 있다. 이때 기본적인 원칙은 어두울 때는 어둡게, 노출 보정을 하고 밝을 때는 밝게 노출 보정을 하셔서 사진을 찍으면 된다. 그 외에는 개인적 취향에 따라서 조정을 하면 된다. 네. 자,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적정 노출, 우리가 이거 적정 노출이네 하는 게 노출계로는 제로가 적정 노출이에요. 노출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노출계를 가서 딱 대보면 제로가 적정 노출이에요. 근데 지금 단지 우리가 촬영되는 사진의 밝기는 평균 18%. 뭐다? 그레이 컬러. 그레이. 네. 그레이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자꾸 신경 쓰면은 뭐라 할까? 수철수만 받아요. 뭐 별로 신경 안 쓰면 돼. 근데 단지 촬영자가 노출을 맞춰서 예뻐 보이거나 안정적일 때 제일 적정 노출로 보시면 된다. 네. 그냥 내가 좋으면 좋은 거다. 그때가. 왜? 모두가 취향이 다르니까 어떤 사람은 약간 어두운 걸 좋아하고 나 같은 건 조금 밝은 걸 좋아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데 원 오리지널은 노출계로 재가지고 제로가 돼야 되는데 촬영되는 것은 항상 사진의 밝기 평균이 18% 그레이로 돼 있다는 거예요. 18%.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 적정 노출 이거 제로일 거야 이게 아니고 18% 그레이가 된다. 그레이. 네, 18%. 자, 밝을 때는 밝게, 네. 어두울 때는 어둡게. 네. 그러니까 노출 보정 마이너스 쪽으로 노출 보정을 밝을 때는 밝게 하는 이야기는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벽면도 밝고 모델이 어때요? 흰색 톤을 입었기 때문에 이게 더 밝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피부색 또한 흰색으로 되니까 굉장히 밝을 거 아니에요. 자, 이 상태에서 노출 보정을 0으로 놓고 찍으면 좀 전에 얘기한 그레이 18%로 찍히니까 당연히 어둡다. 그래서 조금 더 높여가지고 밝게 찍으라고 하는 그런 얘기다. 네. 여기서는 이렇게 나오지만 실제로는 18%의 사진이다. 18%. 그래서 약간 밝게. 네. 자, 반대로 어두울 때는 또 어둡게. 이 상태는 노출 보정을 제로, 좌우 눈금 이렇게 왔다 갔다 돌리면 0으로 놓고 찍으면 좀 전에 얘기한 그레이 18%로 찍힌다. 이 상태보다 노출을 0으로 놓고 찍으면 밝게는 찍히겠지만 사진이 흔들리거나 감도가 올라가서 문제가 되니까 약간 어둡게 찍는 것도 무방하다. 그 얘기예요. 딴 얘기가 아니고.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항상 그레이 18%가 있기 때문에 약간 어둡게, 밝을 때는 조금 더 밝게,
네, 그렇게 찍는 게 훨씬 유리하다. 자, 우리 동양인은 지금 저 그림에서 보듯이 이게 그레이 칼라 18% 그레이 칼라인데 저기가 제로였을 때 저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동양인의 피부톤은 흑인과 백인 모두가 달라서 그 레인지가 우리가 굉장히 넓게 분포가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부톤은 플러스 0.3에서 0.7까지 그냥 올려주면 돼요. 네, 플러스 0.3에서 0.7까지. 저기 지금 사진 보면 그레이톤 18% 그레이하고 비교가 될 거예요. 사진이. 네. 0으로 놓고 찍으면 그레이톤이 되니까 사진은 어때요? 검고 칙칙하게 나오겠죠. 네. 그래서 0.3이나 0.7 정도 올려서 찍으면 한국 사람에게는 뭐지 동양인한테는 잘 맞는다. 그러니까 스탑을 딱 한 눈금이나 이 정도 약간 밝게 찍어야 좋다는 얘기예요. 결국에 밝을 때는. 그리고 어두울 때는 약간 내려서 찍고. 네. 최신 카메라들, 요즘 나오는 카메라는 사람 얼굴을 인식하면 사람을 갖다가 딱 대가지고 이 사람을 딱 인식하면 0.3에서 0.7 자동으로 보정이 되더라. 올드 카메라는 우리가 올려줘야 되고 요즘 최신 카메라들은 이 그레이 이게 있으니까 플러스 0.3에서 0.7이 자동으로 사람 얼굴만 인식되면 자동으로 딱 되더라. 자동 보정이 된다. 네. 그래서 찍어보니까 사진이 굉장히 밝아지고 요즘 카메라들은 잘 나오더라. 그 얘기예요. 옛날 카메라보다. 자, 얼굴 인식 플러스 자동 보정 했는데 똑같이 최대 노출 다이얼을 얘도 0으로 세팅하고 이 사람도 0으로 세팅하고 인물이 있을 때와 없을 때 그냥 해변가 아무것도 없을 때 딱 찍었더니 어때요? 배경이 굉장히 밝아지면 어때요? 틀리죠 배경이. 자, 사람이 있을 때 찍으니까 플러스 0.3에서 0.7이니까 인식을 해가지고 달라졌죠. 네. 자, 배경이 밝아짐을 사진에서 느낄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두 개가 이렇게 틀려요. 얼굴 인식을 딱 하고 자동 보정을 딱 지가 한 거예요. 이거.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동 노출 이 보정을 갖다가 꺼버리고 사진을 촬영하는 사람들 있어요. 이게 똑같이 찍으려고. 네. 얼굴 인식 안 되게. 얼굴 인식을 하면 이렇게 달라진다. 네. 얼굴 인식을 하면 사람 얼굴을 잘 나오게는 하지만은 저렇게 배경이 굉장히 밝아진다. 끄고 찍었을 때는 파랗게 정상적으로 나오는데 이게 얼굴 인식이 달랐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생각으로는 저것을 얼굴 인식을 갖다가 꺼놓고 찍는 것이 우리는 바람직하다고 봐요. 핸드폰 같은 데는 뭐 상관이 없겠죠. 네. 그렇지만 우리가 만약에 자기 카메라에 이런 얼굴 인식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꺼놓고 찍고 일관성 있게 사진을 찍는 게 좋지. 이렇게 하늘이 얼굴 인식 때문에 하늘이 저렇게 하얗게 나가고 하면은 이건 좋지가 않다. 그래서 뭐 귀찮아 하시는 분들은 그냥 사용해도 좋고 아닌 분들은 될 수 있으면 꺼놓고 찍는 게 좋다. 네. 자, 이번에는 이제 광학식 뷰파 있는데 실제로 찍기 전까지는 우리는
몰라요. 찍고 나가지고 쳐다봐야 하는데 절대 여러분이 찍고 이 광학식 카메라를 뒤에서 본다 해가지고 몰라요. 그거 가지고 대충 구도나 어떻게 찍혔는가만 보는 거지. 일단은 이 뷰파인 이 모니터로 보는 것과 집에 가서 컴퓨터로 보는 것과 또 실제로 또 현상을 했을 때와 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카메라. 그리고 각 제조사마다 인화지의 특성 그리고 칼라 프린터의 특성도 거기에 가미가 돼야 된다. 약간은 이게 틀리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광학식 카메라는 실제로 찍히고 나서 어떻게 찍혔는지 모른다. 대표적인 광학식 카메라는 라이카 카메라다. 라이카. 여러분들 라이카 아시죠? 라이카 카메라가 비싸긴 해도 그게 대표적인 이 광학식 카메라예요. 이 카메라는 노출 보정 다이얼을 돌려도 밝아지거나 어두워지는 것을 전혀 모른다. 변화가 거의 없다는 거지 결국에는. 그래서 이러한 광학식 카메라들은 촬영하기가 굉장히 난이도가 높다. 이런 카메라보다. 그래서 라이카 가지고 사진 찍으러 다니는 사람들은 고수들. 그래서 또한 축광 모드를 고민하게 만든다. 라이카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유저들이 라이카를 잘 안 쓰려고 하는 이유도 이런 데 있다. 이러한 카메라들은 촬영 후 카메라 스크린에 나타나는 것을 보고 반복해서 찍는다. 그래서 번거로움이 있다 따로. 그래서 자꾸 찍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프로가 되는 것이다. 실력이 자꾸 시행착오가 있으니까 많이 찍어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프로가 되는 거야. 자꾸 찍어보니까. 그 라이카가 대표적으로 이런 특성이 있다. 자, 스파츠광은 배경이 극단적으로 어두운 경우는 배경을 버려라. 인물만 살리면 되지 무슨 배경까지 넣으려고 하냐. 어두운 배경이기 때문에 좀 더 검게 나와도 되고 굳이 배경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인물만 살려가지고 찍으면 된다. 그리고 적당한 정도의 역광 상황은 배경이 너무 날아가지 않도록 역광일 때에는 이 부분이 굉장히 밝아져요. 극단적으로 모든 게. 그래서 모델을 여기에서 모델 얼굴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약간의 그림자가 져 있어 한쪽에. 이 정도면 뭐 괜찮아도 역광이 심하면 배경의 꽃들이 너무 어떻게 되겠어요? 밝겠죠? 환하게. 그러면 꽃들이 보이겠어요? 환한 걸로만 보이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버 노출이 돼가지고 다 컬러가 날아가 버리는 꽃도 잘 안 보이고. 그래서 항상 조심해서 찍어라. 그래서 역광이 많을 때는 절대 스팟으로 촬영을 하면 안 된다. 왜 그러냐면 스팟 촬영하면 한쪽만 밝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팟은 자제를 하고 딴 쪽으로 부은 측광이나 아니면 딴 것을 선택해서 찍으라는 얘기예요. 그냥 스팟 측광으로 딱 피사체 하나만 땡 하고 여기다 맞춰가지고 찍으면 여기만 적어대니까 굉장히 밝아지기 때문에 항상 역광이 심하면 조심하시라 그 얘기예요. 자, 이 모든 것들은 사진은 감으로 찍는 것이므로 열심히 찍어보고 실패했다 해서 낙심할 필요도 없고 또 찍으면 되니까 자꾸 찍다 보면 여러분만의 노하우가 생긴다. 자,
여기 특히 이 역광을 보면 밝게 찍으면 여기가 하얗게 변해버려요. 네. 사람을 찍으면 또 노답해요. 네. 이쪽 빛이 강하기 때문에 피사체는 아주 검게 나와요. 이렇게. 이럴 땐 답이 없어요. 인물을 밝게 찍으면 노을이 날아가고, 노을을 갖다 하려고 하면 여기가 시커멓고, 이런 상황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만약에 인물을 살리려면 조명을 사용하거나 후보정을 해요. 하지만 조명은 굉장히 어려워요. 조명을 봐보려면. 자, 후보정을 해봤어요. 어때요? 후보정을 했더니 깜짝 밝게 했어요. 인물을 살렸더니 뒷배경이 다 어디 갔어요? 하늘이 없잖아요. 하얗잖아요. 그리고 바닷물도 하얀해져요. 자, 이럴 때 보면 어두울 때 보니까 인물이 좀 어둡지만은 바닷물이 살아있어요. 모든 게 살아있어. 하늘도 살아있고. 근데 후보정을 해가지고 딱 보니까 어때요? 뒷배경 그리고 바닷물이 흰색으로 이렇게 변해가지고 별로 좋은 사진이 못 되더라. 그래서 이런 것을 역광일 때는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 자, 저쪽에 이제 첫 번째 것이 이제 그 사진이 보정된 사진, 원본 사진, 노출을 올린 사진, 이렇게 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3스텝 언더 노란색, 그리고 0으로 놓고 촬영한 제로, 3스텝 오버를 시켰더니 컬러가 어떻게 됐어요? 노란색이 아니잖아요. 색깔이 그래서 날아간 거예요. 이게 색깔이 이렇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3스텝을 낮은 거 제로로 찍었을 때 3스텝을 더 3칸을 올려가지고 찍으니까 이렇게 홀라당 날아가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부러 살짝 어둡게 촬영을 해서 하이라이트에 주의하고 그냥 찍으시면 된다. 그래야 조절을 해도 어느 정도 저렇게 보정된 사진처럼 저렇게 원본에서 보정된 사진처럼 저렇게 나오지. 안 그러면 노출을 올려가지고 찍으면 저렇게 날아간다. 정스탑 3와 이제 정스탑 제로인데 이 세 스탑을 올린 거, 낮춘 거, 그리고 가운데는 제로 스탑. 이렇게 틀리더라. 3스텝 오버를 시키니까 이렇게 곱하기가 8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노란색이 흰색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둡게 찍어서 보정을 하는 게 훨씬 낫더라. 그러니까 어두울 때는 어둡게 찍는 게 훨씬 낫다. 자, 이제 결론인데, 마지막으로 카메라는 제조사마다 특성상 다 다르기 때문에 집에서 사진을 찍어서 테스트해 보는 것도 굉장히 그러니까 결국에 연습하라는 거예요. 연습. 후보정을 위한 촬영은 그런데 정답이 없다. 왜? 모든 회사마다 사진이 저희가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정답이 없다. 그냥 답이 안 나올 때는 그냥 대충 찍고 포기하는 것도 신상이 해롭지 않다. 그래서 어느 땐가 사진을 찍다 보면 이 스트레스 받고 A하고 사진이 싫어가지고 한동안 또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을 그냥 넘어가는 게 좋아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보통적으로 쓰는 게 이제 후보정 할 때에는 라이트룸 쓰고 포토샵을 써요. 우리가.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할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이 그냥
즐기면서 그냥 사진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에는 아웃포커스와 이제 펜포커스인데 여러분들이 좀 뭔 소리야 이렇게 하실 수 있지만은 사진은 아웃포커스와 펜포커스로 이렇게 분류를 해요. 자, 아웃포커스와 펜포커스가 무엇일까? 아웃포커스는 흐릿해진 배경 앞에서 무엇이든 돋보이게 마련이다. 네. 그래서 뒷배경을 날린다 그런 얘기예요. 한마디로. 네. 초점이 맞은 부분만 선명하고 나머지 부분은 흐리게 표현해서 사진을 예전에 이렇게 보면 사진 잘 찍었다. 특히 인물 사진. 딱 찍었는데 인물이 깨끗하게 나오고 뒷배경은 싹 날아가는 거. 그런 사진이 아웃포커싱이다. 네. 그런 사진 앞에서는 누구나가 착각에 빠진다. 네. 그리고 더욱더 피사체가 더 이뻐 보인다. 네. 자, 지금 이 사진에서 보듯이 초점이 여기에 맞춰지니까 뒷배경이 이렇게 아웃포커싱 돼가지고 뽀샤시하게 이렇게 변해버리죠. 이게 바로 주제가 되는 인물이나 사물 그것만 선명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뭉개버린다. 네.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아웃포커스라고 한다. 아웃포커스. 네. 아시겠죠? 아웃포커스. 자, 이럴 때에는 찍는 방법이 있다. 네. 피사체는 가까이. 그러니까 내가 찍고자 하는 것을 가까이. 네, 가까이. 배경은 멀리. 네. 자, 여기에서 핸드폰으로 지금 사진을 찍는데 피사체는 굉장히 가까워. 이렇게. 네? 아시겠죠? 네. 그 대신 배경이 되는 요소와는 거리가 멀면 멀수록 흐려짐이 더 심하다. 자, 그러니까 결론은 주제가 되는 피사체는 최대한 가까이, 사람은 가까이, 피사체와 그 배경은 멀리. 그러면 아웃포커싱이 잘 된다. 네. 그러니까 내가 찍는 렌즈와 피사체와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흐려지는 정도, 네. 즉 아웃포커싱 효과가 더욱더 극대화된다, 커진다. 네. 또 초점이 맞는 피사체와 그 배경이 되는 요소와 거리가 멀수록 흐려지는 정도는 커진다. 네. 자, 피사체 앞에서 찍으니까 굉장히 어때요? 지금 저기 굉장히 가깝죠? 카메라와 피사체와 굉장히 가깝게 찍어요. 지금 바로 앞에다 놓고. 자, 찍고 나서 보니까 앞에는 이렇게 깨끗이 나왔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멀어질수록 어때요? 극대화가 되죠. 더. 이건 그래도 조금 그 두 번째 거 이것은 알아볼 수는 있는데 저 멀리 있는 것은 완전히 뭉개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주제가 내가 찍고자 하는 피사체는 최대한 가까이, 그리고 피사체와 그 배경하고 거리는 최대한 멀리 떨어뜨려라. 네. 지금 중간으로 옮겨놨어요. 이제
아까는 가까웠는데 중간으로 올리고 사진을 딱 찍었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이렇게 사진이 나왔어요. 이렇게 어느 정도는 윤곽이 나타나지만 그래도 흐릿하죠. 예. 자, 이번에는 피사체를 좀 멀리 놓고 찍었어요. 멀리 어느 정도 떨어뜨린 다음에 딱 찍으니까 별 차이가 없더라. 이렇게 멀리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예요. 가깝고 중간이고 멀리.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밋밋한 사진이 똑같이 일반적으로 나오더라. 그러니까 피사체하고 나하고 렌즈와의 거리가 짧으면 짧을수록 어떻게 된다? 이렇게 선명하게 나오고 그 대신 뒤쪽은 뭉개지더라. 이게 바로 아웃포커싱이다. 자, 반대로 이제 펜포커스. 원경에서 근경까지. 원경은 내 앞쪽. 근경. 원경 저 먼 곳에서 이 앞까지 화면 전체에 초점이 맞은 것을 말하는데 이거 바로 우리가 전초점이라고 그래. 전초점. 전초점이 다 맞았다. 저기 원경 그리고 근경 전체 근경과 원경이 다 맞았을 때 이때를 우리가 전초점이라고 한다. 전초점. 그러니까 조리개를 최대한도로 좁혀서 조리개를 굉장히 조그마한 구멍으로 해서 최대한으로 좁혀서 찍으면 사진이 어때요? 선명도가 있죠. 피사의 심도를 그게 깊다고 얘기하는데 깊게 촬영하는 것이지만 만화나 관광렌즈를 사용하면 엄청난 효과가 난다. 선명도가. 뷰 카메라에서는 무브먼트 조작으로 펜포커스 효과를 낼 수가 있다. 사진 화상의 한 점뿐 아니라 전경에서 원경까지 화상의 전체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는 유효 구경을 적게 하든지 단초점 렌즈를 이용해서 피사계 심도를 깊게 하는 방법이 있다. 자, 이게 뭔 얘기냐면 광각 렌즈를 가지고 사진을 그러니까 35mm나 24mm를 가지고 가서 찍으면 선명도가 굉장히 선명해요. 그렇지 않고 일반 렌즈로 해서는 이 조리개를 최대한 좁혀서 찍으면 어떻다? 사진이 심도가 깊게 나온다. 그러니까 짱한 사진, 여러분 말대로 짱한 사진, 밝고 선명한 사진을 선명한 사진을 찍으려면 조리개를 조여야 된다는 거예요. 조여야. 열면 열수록 아웃포커싱이 되겠죠. 흐릿한 사진, 밋밋해지지. 근데 반대로 조리개를 조이면 조일수록 피사지 심도가 좋은 아주 선명한 사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전체를 이렇게 잡는 것을 펜포커스라고 하는데 이럴 때는 펜포커스를 찍을 때는 35mm나 이런 걸로 찍는 게 좋다. 자, 펜포커스 우리가 전체적으로 전초점을 찍을 때 전체적으로 잘 나오게 찍는 거를 우리가 전초점이라고 해요. 야, 내가 여기 서가지고 저 풍경하고 같이 찍고 싶은데 할 때. 자, 어떤 때에는 내가 가까이에서 사람을 놓고 초점을 거기다 맞추면 쥐가 아까 보셨듯이 아웃포커싱 돼서 쥐가 뭉개져서 배경이 안 나오겠죠. 멋있는 이 산이 싹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앞에 초점을 맞으면. 자, 펜포커스 촬영법. 조리개를 최대한 줄여서 조리개 수치를 크게 한다는 얘기예요. 촬영한다. 그러니까 조리개를 조여놓는다.
촬영하고자 하는 피사체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진다. 이렇게 멀리. 가까이 피사체하고 찍으면 뒷배경이 날아가니까 이 피사체보다 내가 멀리 떨어져 가지고 같이 집어넣는 거야. 될 수 있으면. 네. 이 경우에 피사체의 배경과 거리가 가까울수록 효과가 좋다. 망원보다는 광각에서 사진을 촬영한다. 광각렌즈가 더 좋다는 거죠. 펜포커스 기법으로 촬영을 하면 셔터 스피드가 느려지기 때문에 카메라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삼각대를 사용한다. 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촬영을 하면 이렇게 깨끗하게 사진이 나올 수 있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스마트폰,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으로 이제 사진을 찍는데, 보통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을 때는 그냥 주머니 아니면 맨날 가지고 다니던 만졌던 손으로 해서 찍는데, 그렇게 찍으면 안 되시고 스마트폰 렌즈 부분을 항상 호여가지고 옷으로 닦든 뭐 해가지고 찍기 전에 렌즈 부분을 항상 깨끗이 청소를 해준다. 두 번째, 핸드폰이 작은 관계로 잘 흔들리기 때문에 고정을 잘 해가지고 몸에다 붙이던가 해서 찍어야 된다. 그리고 그리드라인을 항상 설정을 해준다. 네. 수평과 수직을 잡아주기 때문에 일단은 못 찍어도 사진은 깨끗하게 보인다. 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화질을 여러분 옵션에 가서 최대로, 그것도 나 메모리 쳐니까 싫어. 그게 싫은 분들은 최소한 스탠다드로 해서 놓고 찍어야 된다. 왜? 나중을 위해서. 그리고 또 누가 이렇게 사진을 조금 크게 보려고 하면 다 깨져나가기 때문에 항상 스탠다드 이상.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뭐 핸드폰 무조건 최대. 스탠다드가 아니고 최대로 해서 놓고 찍기 때문에 나중에 4x6로 뺄 때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네. 근데 그게 만약에 낮은 쪽으로 설정을 한다고 할 때는 사진을 나중에 필요로 할 때 아무 쓸모가 없게 된다. 그래서 항상 요것은 무조건 설정을 해줘야 된다. 자, 여기에서 그리드 라인이 나오는데, 그리드 라인은 설정을 해놓을 때 구도를 잡기 위해서 핸드폰 구도를 설정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드 라인을 해놓으면 일단은 이게 삐뚤어진 저건데 정상적으로는 구도는 수평과 수직이 맞아야 돼요. 이게. 자, 여기는 지금 똑같이 잘 맞았죠? 자, 그 옆에 비정상적인 구도를 보면 어때요? 수평이 점점 위로 올라가요. 여기도 거의 안 맞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약간 비탈길이 되어버리죠. 보기가 싫잖아요. 그래서 수평과 수직을 어느 정도 맞춰서 찍어라. 그래야 사진이 항상 깨끗해 보인다. 그게 맞는 얘기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 사진 찍을 때 이 그리드 라인을 켜가지고 항상 이런 방식으로 채택해서 찍는 게 좋다. 그냥 막 찍지 말고. 자, 공간을 활용한다. 두 번째, 화면을 꽉 차게 찍는 게 좋다. 자, 여러분이 보시기에 공간을 이렇게 뻥뻥뻥뻥 뚫리게 한 것과 이렇게 화면을 꽉 차게 찍는 것과 차이가 엄청나게 많다.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찍는다 해가지고 사진이 뭐 잘 나오고 나쁘게 나오고 그게 아니고 찍는 법부터 습득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횡 해가지고 찍으면 밋밋한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진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공간을 최대한 없게 사진을 크게 해서 찍어라. 자, 경치를 담고자 하는 사진 이외에는 화면이 꽉 차게 찍는 게 좋다. 핸드폰은. 그리고
프로다운 사진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예. 피사체가 잘린다고 어떤 사람들은 걱정하는데 걱정할 것이 없다. 이렇게 잘려도 더 예술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무 관계가 없다. 자, 지금 이렇게 훌로 넣은 것과 이렇게 작게 찍은 사진이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어느 게 안정감이 있어? 이게 안정감이 있죠. 이거보다 훨씬 안정감이 있잖아. 그래서 항상 화면이 꽉 차게 핸드폰으로 찍는 것을 권장한다. 자, 다음은 이제 핸드폰의 컨트라스트인데 항상 사진을 찍을 때 위쪽이 너무 밝고 아래쪽이 어둡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아래를 눌러야 되겠죠. 아래를 이렇게 톡 쳐줘요. 네. 밝은 이쪽을 누르면 아래가 어두워지니까 아래쪽을 딱 눌러주면 똑같이 이렇게 돼요. 그래야 평준화 시켜가지고 찍으니까 이런 사진 초점 자리가 가운데 요마직을 톡 눌러주니까 근데 초점을 여기다 딱 누르니까 어때요? 아래는 검은고 위는 하얘져요. 네. 그러니까 한두 스텝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중간 톤 정도로 해서 찍는 것을 권장을 해주는 거예요. 자, 어떤 것은 이렇게 위아래로 내리는 이게 컨트라스트가 그러면 이렇게 올리면 환해지고 아래는 어두워져요. 네. 그때 손으로 이렇게 요마직에서 툭 치던가 해가지고 움직여가지고 중간 부분에 이렇게 초점을 딱 해주시면 딱 이렇게 좋은 사진을 얻을 수가 있어요. 밝지도 않고 어둡지도 않게. 그러니까 한 번 찍을 때 여러분이 나중에 내가 이거 집에 가서 고쳐야지 이러지 말고 한 번 찍을 때 잘 판단을 해가지고 찍으시길 바래요. 수평과 수직도 맞추고 콘트라스트도 조금 시간 걸려도 상관없으니까 그렇게 한 번 찍으면 두 번 보정할 필요도 없고 따로 적을 필요가 없으니까 훨씬 좋게 찍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찍으면 된다. 자, 사진을 찍더라도 그냥 밋밋한 사진과 주제를 활용해 가지고 찍는 사진이 다르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렇게 찍은 것과 이렇게 찍은 것과 그 차이를 한번 보세요. 자, 위 사진 일단 왼쪽의 사진은 밝고 피사체의 강조된 부분이 아무것도 없는 그냥 심플한 사진이에요. 그죠? 이 사진은 뒷배경이 그늘져서 있고 피사체는 밝고 어두움에 강조가 있고 확실히 틀리죠. 여러분도 이런 식으로 찍어야지 아무 밋밋한 사진 이렇게 확대해가지고 찍을 게 아니라 뒤로 더 백해가지고 좀 이렇게 좀 생각도 좀 하고 찍기 전에 그래야지 그냥 가가지고 찍고 이런 짓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좀 해봐요. 빛이 어디로 가고 어떻게 찍어야 멋있을까. 그리고 좀 소재도 활용도 좀 하고 해가지고 찍으면 그냥 찍는 사진보다 100배가 나아진다는 거예요. 네. 자, 핸드폰은 이제 핸드폰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핸드폰 설정할 때 보면 설정하기 세팅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나와요. 4:3 뭐 16:9 1:1 이런 거. 자, 여러분이 인스타그램용으로 사진을 사용할 때는 1:1로 가시면 돼요. 네. 근데 영상에 첨부할 사진 같은 것은 16:9 영상용 16:9 16:9라고 하면 지금 이게 요런 사이즈예요. 풀 16:9. 그리고 4:3이라고 하면 4:3은 요만한 사이즈 옛날 TV들. 그렇지만 HD TV는 다 16:9이기 때문에 길게 나오니까 사진을 영상용은 16:9 일반 사진은 4:3으로 찍으면 돼요. 동영상은 HD나 풀 HD 인스타용 동영상은 1:1 항상
인스타용은 1대1로 가면 돼요. 자, 뭐 모르는 거 있어요 여기? 자, 어떤 카메라든 전면과 후면 세팅을 다르게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전면 카메라와 후면 카메라, 그러니까 카메라의 뒷부분이 더 화질이 좋고 더 높다는 걸, 그리고 앞에서 내가 본바탕을 내가 보고 찍을 때에는 뒤쪽보다 앞쪽에 화질이 약간 떨어진다는 거, 그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핸드폰 세팅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여러분 몫이니까 그 이상의 것은 여러분들이 세팅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항상 그리드 라인은 핸드폰에 옵션에 가서 꼭 켜가지고 항상 바들이 안 되니까 가지고 다니면서 찍기 바라고, 오늘은 시간이 됐으니까 여기까지 하고